부산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고 가장 투자처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 것 같아? 지역이요? 음. 좀 많지 않나요? 그래도 부산에서 좀 찝으면은 몇 군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너가 그냥 투자를 하나 어디 할지 고민하는 상태에서 어디를 하면 좋을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 대표적으로. 저는 한 세 군데가 떠오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명지 쪽. 명지, 그렇지, 신도시니까. 그다음- 명지도 국제 신도시가 있고 오션시티가 있고 에코 델타 시티가 있는데 너가 얘기하는 거는 에코 델타 시티. 에코 델타, 예. 오케이, 에코 델타 쪽으로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해운대 쪽이 그래도 좀 괜찮지 해운대. 않을까. 예. 그렇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해수 동남 그러잖아. 이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해운대.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있으면은 북항 재개발일 것 같아요. 북항 재개발. 오, 북항 재개발. 그래. 북항 재개발. 자, 이 중에서 가장 폭탄이 될 만한 지역을 너가 방금 얘기했어. 아, 진짜요? 거기가 어딘 것 같아? 너가 얘기했던 지역들 중에, 이거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확률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해. 저는 일단 해운대는 그래도 아닌 것 같고요. 해운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관광지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하니까 아닐 것 같고, 명지도 지금 에코 델타 시티 하는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도 교통도 지금 이제 좋아진다고 하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급법을 하면은 북항 재개발이 아닐까요? 그렇지. 북항 재개발이야. 나는 북항 재개발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거든. 왜 안 좋게 보냐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 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구야, 인구. 왜 북항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인구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북항 재개발을 잘 몰라. 그냥 북항 재개발이 되면 마냥 좋아질 거를 상상을 해. 그렇지만 아니거든. 북항 재개발은 주거 재개발이 아니고 상업 재개발이야. 그 말인즉 주거 지역을 대단지로 짓고 막 우죽순 살 수 있는 공간을 막 짓는 게 아니라 업무 지역을 짓고 복합 공간을 짓고 상업 지역을 지어. 물론 복합 공간에 뭐 주상 복합을 짓고 여러 가지 지을 수 있겠지만, 그 복합 공간에 아파트 아니면 주거 기능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로 북항 재개발 1단계, 2단계를 다 통틀어서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적 공간은 10%도 안 돼. 다 합쳐도 한 7%? 내가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내가 제시를 해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영상에 참고 자료로 같이 올려줘. 10%가 안 되는 이 비율에 몇십만 명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부산에서 너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점이 뭐야? 지금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인구 소멸?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고령화? 그렇지. 인구 감소랑 인구 고령화가 지금 가장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어떤 지역이 제일 위험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중구랑 동구 지역이야. 우리가 지금 중구에 있잖아. 이 중구 옆이 동구거든? 근데 그 동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 줄 알아? 구 전체로 봤을 때 5개 있어, 5개. 중학교는 몇 개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중학교가 한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로 봤을 때 중학교가 1개 있어, 1개. 인구 노령화랑 인구 소멸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중구랑 동구인데, 여기에서 북항 재개발이 된다 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들어오고 20만 명이 들어올 것 같냐고. 절대 안 들어오지. 인구가 그렇게까지 못 들어온다고. 왜? 북항 재개발 자체가 상업 재개발인데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 자체가 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중구, 동구 다 합쳐서 주거 지역보다 상업 지역이 훨씬 더 넓어.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부족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지만, 그 사람들이 몰려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을 해야지
옆에 학원과 학군이 생기고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그러니까 발전이 되는데 상가 업무 공간만 있다. 지금 중앙동에 있는 업무 공간들 있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단 말이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구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북항이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야. 두 번째는 시간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미 북항 재개발은 동력을 상실했어. 지금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엑스포 유치다, 그 다음에 뭐 엑스포 때문에 북한 동력을 상실한 게 또 하나 있지. 가덕 신공항도 그랬지만, 뭐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 신공항 지연 때문에 충분한 동력을 다 상실했다고 보거든. 그런 동력을 상실한 북한 재개발이 활성화가 돼서 어느 정도 도심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못해도 10년 이상을 바라봐야 되거든. 한 가지 예로 옆에 동네였던 명지 국제 신도시가 주거 신도시, 주거 재개발 신도시. 명지 국제 신도시가 주거 재건축,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인데, 거기가 활성화되고 지금의 모습을 자리 잡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렸어. 주거 밀집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10년, 15년이 걸렸다고. 근데 북한 재개발은 주거 재개발도 아니고 상업 재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력 상실로 인해서 못해도 10년 이상은 더 바라봐야 돼. 그런 상업 재개발이 활성화될 때까지의 시간을 최소한 10년을 바라보는 거지, 그 이상 더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시간 대비 수익률이잖아. 그죠?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얼마의 차익을 보느냐가 투자인데,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얼마를 보느냐, 이런 계산조차도 없이 시간이 얼마 걸릴, 투자라는 게 시간 대비 수익률인데, 내가 그 시간을 특정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수익률을 특정 짓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냔 말이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특정할 수 없는 시간만큼 내가 그 돈 투자금을 묶여야 되는 단점도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나는 리스키하다고 보는 거고, 그 리스키함 때문에 다른 뭐 해수 동남 지역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명지 신도시 쪽의 투자라든지에 비해서 충분히 위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플러스가 아니면은 손해나지 않는 본전이 아닌 진짜 큰 마이너스를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지만, 세 번째는 투자 매력도가 없다는 거야. 북한 재개발의 투자 매력도는 나는 제로라고 보거든. 물론 미리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지. 근데 어떻게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주변에 뭐 다른 영상들 보면 다 좋은 얘기들만 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영상도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투자 매력도가 없다라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정도 투자금 대비 북한 재개발이라는 언제 개발되고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는 이런 리스키를 안고 투자하는 것 대비 같은 투자 금액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왜 굳이 북한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거지. 향간에 보통 뭐 8억대, 뭐 10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가지고 북한 재개발을 투자하느니, 나 같으면 옆에 지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뭐 에코 델타 시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해수 동남 쪽에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전세가율이 조금 상승돼서 이제 전세가가 붙고 있는 갭 투자를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투자로서의 가치로만 더
포커싱을 맞추겠다. 그러면 수도권, 경기권 쪽에 수도권이나 경기권 쪽에 아파트 물건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재건축 하고 있는, 유행을 하고 있는 뭐 분당 쪽 아파트라든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북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인구 문제, 그리고 시간 문제, 그리고 투자 매력도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 이 세 가지는 뭐 부산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지역에도 다 포함이 되는 얘기거든.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세 가지 기준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준을 빠지고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이런 기준들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네, 충분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 얘기 드렸던 이 북한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얘기 드렸던 이런 투자를 할 때 좀 봐야 되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법, 또는 부동산을 이제 잘 지키는 법,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또는 경매로 뭐 잘 취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